그럼 그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골라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강력한 기준 하나 딱 드릴게요. 저라면 2026년 부동산 전망, 너무 거창하게 전망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아니면 보합으로 갈 건지, 그 부분 짚어보고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집을 그래서 사라고? 아니면 기다리라고? 전세값은 자꾸 오른다는데, 아니면 난 사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냥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무리해서라도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답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집을 사야 된다면 그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콕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맨날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오늘 지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2026년 전망을 시작하기에 앞서 2025년 부동산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말 이게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인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급물살을 타고 지나왔습니다. 에이,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측을 한다는 건 결국은 지난 시장을 반영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복기를 잘하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자산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짧게 2025년 부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2026년 가장 큰 사건 하나,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와, 그때 사실 그냥 시장이 좀 잠잠해지려고 했어요. 그냥 놔둬도 됐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하니까 와, 이제 거의 5년 정도 지쳐있던 분들이 열심히 집을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허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열심히 매수를 했죠. 처음에 팔았던 분이 그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괜히 팔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집값이 오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됐습니다. 어디 됐죠? 복습해 볼까요? 강남 3구, 용산구까지 다 확대 지정되면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매겨지게 됐죠.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해제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네, 25년을 다 지나고 26년에 들어온 지금에서야, 야,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 그리고 그때 지정한 건 지금 상태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한 거다.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25년 6월 조기 대선. 그 결과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었어요.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조기 대선 6월 4일에 치르고 그 황금 연휴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연휴도 반납하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네, 부동산 중개소로 달려가서 열심히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황금 연휴에 놀러 갔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무섭게 6월 한 달 내내 폭주하는 열차처럼 거래도 엄청나게 되고 시세도 무섭게 상승했어요. 저도 그때 정말 매물 임장 가고 전화 임장 해보면 며칠 전에 전화했던 그 매물 이미 사라지고 5천, 1억 정도 오르는 건 2, 3일 사이에 가볍게 일어나는, 그렇게 진짜 멈추지 않을 것 같이 상승하던 그 시장이 627 대책 딱 터지자마자 딱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시장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627 대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예요? 6억까지만 대출해 주겠다. 지금 보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때는 6억 대출 제한이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춤했는데 웬걸 한강변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 가격이 다운되지는 않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두 달 조금 넘게 지난 9월 7일 공급 대책. 네, 요거 24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공급 대책인데 사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되는 그런 공급 대책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메인이 아니었는데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겠다.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이게 나가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더 넓어지니까 이제 집 못 사겠네? 지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학습 효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 하나 있는 가정이 집을 사러 갔는데 토지거래 허가 담당은 공무원이 아니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34평이에요. 24평 사세요. 요렇게 예, 권한 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당했던 학습 효과 때문인지, 치사하게 허가 안 받고 지금 내 집 산다. 그러면서 갭으로도 아직 살 수 있을 그때 9.7 대책 나오자마자 또 열심히 거래가 폭발을 했어요. 6.27 대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약발이 받는 것 같이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정신없이 올라가던 시세를 딱 스탑 버튼을 눌러줬다면 9.7 대책은 다시 그 상태가 반전이 된 거죠. 우리 어릴 때 놀던 그 놀이 기억나세요? 얼음 땅. 6.27에 딱 얼음 해놨는데 9.7에 땅 돼버려서 열심히 달려가서 내 집을 사게 되는 명절도 반납하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달리던 것을 다시 한번 얼음 해주는 정책이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10.11호 대책. 네,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하고 사실 와 거의 미친 정책이다. 어떤 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삼중 규제책.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대표적인 게 세금 규제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면 취득세부터 해서 양도세까지 다 걸려요.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대표적으로 GNIS가 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직격탄이죠. 네, 매수 매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러면서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네, 목동에서도 좀 난리가 나고 압구정과 또 잠실 쪽에서도 현금 청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고 아예 팔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들. 요거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컨텐츠들 보시면 되고요. 요거 모르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 이게 정말 last but not least.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예상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는 예상했는데 요거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조정과 투가와 동일한 지역을 묶는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정책을 기한하신 분, 그분이나 알았겠죠. 근데 이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서울에 진짜 살 거 아니면 집 사지 마. 다만 요게 아파트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재개발에 빌라는 매수해도 됩니다. 여전히 지금 당장 실거주는 못해도 내가 거기 새 아파트 되면 너무 살고 싶었던 그 재개발 구역 거기는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2025년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2025년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무섭게 상승하고 또 25년 6월 조기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무섭게 상승하고 또 9.7 대책 이후에 다시 한번 무섭게 상승하는 한 해에 이렇게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세 번이나 있었던 거는 흔치 않아요. 그렇게 2025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너무 올랐으니까 신문 기사에 잘 오르내리는 그 표현 있죠? 예, 상승 피로감. 아직까지 그런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정말 그런데 그것 때문에 26년에는 가격이 내릴까? 그럼 내리는 거 기다렸다 살까? 궁금하시죠? 2026년 GNIS는 부동산 이렇게 봅니다. 팩트 위주로 볼게요. 제가 지겹게 말했던 공급 부족. 그냥 아니 공급 부족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공급 절벽. 지금 올려드리는 지금 아실지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2025년에 지금 공급이 있었어요. 4만 6천 가구. 적정 수요가 4만 6천 가구인데, 네, 적정 수요만큼 있었습니다. 요 공급 수치는 아시라고 또 지인하고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고, 이 12월에 있는 걸 어디에다 잡느냐,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26년, 바로 올해에는 4만 6,567 가구가 필요한데, 10%도 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아? 20% 약간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28년에도 마찬가지예요. 3,000세대면은 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10%도 안 되네요. 한 7% 정도 되나? 이렇게 됩니다. 에이 이게 공급이 더 잡힐 수도 있지. 네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착공이 이미 들어간 것들은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한데 착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28년까지 이 공급 데이터 안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실만 봐도 90년대부터 25년, 26년까지 보시면 지금 이게 뭐 35년 데이터에서 이렇게 공급이 부족했던 건
처음이다. 진화이스 같이 20년 정도 투자한 사람도 가슴이 좀 떨린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전세값만 올라요?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정말 나 집 없는데 이번에 전세 만기 돌아오는데 이번에 올려달라는 거 올려주고 그냥 갱신할지 아니면 이참에 내 집을 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진아이스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 안 하고요. 항상 저는 나라면 제가 집 때문에 정말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많이 울기도 했던 사람이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서울 수도권의 무주택자라면은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 만기까지도 가깝다면 한 3월, 4월 이렇게 가깝다면 날짜 맞추시면 좋고 26년 연말이다 그러면 저는 안 기다릴 것 같아. 왜? 전세가 없다며요. 그러면 내 집도 쉽게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수수료 나가죠. 내가 전세 맞춰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매수하려는 집이 지금 26년 1월보다 26년 연말에는 저는 더 오를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면 지금 내 집 마련한다. 이렇게 공급이 없고 전세가 부족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요. 그 구축조차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미 빠르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말 현장에 나가보면 매물이 별로 없어요. 있는 매물도 계좌 달라고 하면 계좌가 안 나오고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기도 해요. 물론 모든 시장이 이렇진 않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역의 그 아파트,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거나 하지 않으니까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잘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런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서울 내 집 마련 끝났나? 정말 끝났을까?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 가격에 인서울 내 집 마련.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매수할 수 있어요. 설마 정부가 여기까지 손을 댈까? 지금 이 가격 어쩌면 마지막이다.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11호 대책 이후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가장 큰 건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실제로 들어와서 살 사람만 집을 사라. 그래서 내가 집을 사면 당장 들어가서 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인서울 내 집 마련 끝났나? 정말 끝났을까? 그럼 다음번을 기다려야 될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 가격에 인서울 내 집 마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또 이 정도 입지, 이 정도 아파트들 어떨까? 대략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11호 대책 이후로 정말 암담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특히 노동강 같은 경우 거의 하나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규제로 묶여서 굉장히 답답해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가 이제 규제에서 조금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도 있고 또 정부에 많이 요청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노동강 같은 경우, 혹시 금강구 같은 경우 풀어줘야지 맞아요. 특히 노도강 같은 곳에 대단지 아파트도 아닌 나홀로 아파트 뭐 한 동, 두 동짜리 뭐 100세대, 뭐 200세대 미만 요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 내 집을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됐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 실질적인 현상을 한번 직면해 보면 저렇게 무리수를 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었는데 갑자기 푸는 거를 할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풀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던 풍선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노도강 풀잖아요? 달려가서 집 살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요것이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오히려 규제가 있는 그 안단에서 내 집 마련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11호 대책, 사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지정된 것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규제인데 가장 큰 규제는 뭐예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죠.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다면은 집값이 좀 내리거나 최소한 보합 정도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압구정, 삼성, 대치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을 때 거래도 끊기면서 가격이 좀
빠지기도 하고 보합 상태일 때 네, 풍선 효과로 역삼동은 확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가격이 좀 주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전역에 경기 12개 도시까지 묶였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빠지거나 할 사실 여지가 없는 게 풍선 효과가 날 만한 곳도 몇 군데 없어요. 풍선 효과가 날 만한 곳 이미 나고 있죠. 대략 정리를 해보면 구리하고 남양주 중에서도 다산신도시, 그리고 누구나 주목하는 동탄. 네, 동탄이 지금 시세가 번쩍 급하게 거래들이 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풍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라면 이렇게 해요. 내 동생이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한다면 딱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차라리 규제 지역에 내 집 마련해라.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못 산다니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라. 들어가서 살 사람만 구매를 해라. 이 뜻이에요. 좀 절차가 복잡하지만 살 수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잠잠해 보이는 것 같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래가 더 잠잠해 보이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곳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라. 요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어디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물론 내 자금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 대출 15억 이하면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죠. 네, 여기 신문 기사에서도 났더라고요. 15억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5억 선의 아파트들이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실거주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실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그냥 찾으면 너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매매 실거래가를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세팅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평수도 나는 차라리 조금 입지 좋은 곳으로 들어가겠어 해서 한 20평대로 하고, 세대수도 사실 보통은 제가 500세대 이상 이제 보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그래도 지하철 역세권에 좀 괜찮은 것들이 한 400세대 선인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소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300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으로 선택을 하고요. 요러고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만 나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남 압구정 쪽은 싹 다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강남 옆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반포, 서초 옆으로 지금 동작구 쪽에는 꽤 많은 아파트들이 보여요. 동작구 쪽에 특히 한 500세대 인근에서 조금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들이 좀 있어서 보면은 동작구 본동 쪽에 여기 보면 노들역 인근에 삼성 레미안이랄지 뭐 신동아랄지 요런 것들, 제가 지금 10억에서 15억 선을 보지만 여러분이 실제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는 한 10억짜리인 경우는 4억까지 LTV 기준 40% 4억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 돈 한 6억에서 한 9억 정도에서 인서울로 매수 가능한 지역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신동아나 삼성 레미안 지금 25평 정도가 10억 선에서 볼 수 있고요. 여기는 31평까지도 15억 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서울에서 15억 선 아파트가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실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가격, 여기 지금 가격 탭에 내가 가능한 가격 탭 넣고 또 세대수 넣고 평형도 또 내가 원하는 평형 넣고 또 나는 조금 최소한 한 20년차 이내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런 탭을 조금 켜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소팅을 해서 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11호 대책에서 내 집 마련 꼭 실거주 해야지만 인서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회가 있어요. 이것도 또한 어쩌면 이것도 마지막이 될까? 설마 정부가 여기까지 손을 댈까? 그런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재개발.
빌라 주택입니다. 이번 정책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아파트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빌라나 단독주택, 다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 없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인서울 재개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재개발 부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개발 보시면 서울 지역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 전체를 여러분이 여기서 내 집 마련할 곳을 찾는 건 좀 어렵고요. 관심 있는 지역 위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전체 소팅 이 재개발 탭에 들어가셔서 사업 진행 단계를 중기로 놓잖아요. 그러면 관처 직전 재개발 재건축이 나와요. 사업 방식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벌써 굉장히 많이 빠지죠. 초기가 싹 빠지게 돼요. 중기가 되면은 얼마큼까지 된 걸 보냐. 여기 지금 보시면 부가현 뉴타운인데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에요. 여기 두 개가 사업시행인가 단계 또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요렇게 해서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좀 매수하기 좋은 사업도 사업시행인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한 50% 이상 진행이 돼서 매수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러면 제재 탭에 들어가셔서 요 중기에서 초기를 같이 검색을 하시면 와 갑자기 많아졌죠. 요게 조금 아쉬워요. 조합 설립 단계 이후 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초기, 중기로 돼 있어서 초기까지 이렇게 넣으면 갑자기 좀 많아진데 여기서는 조합 설립 단계까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일일이 조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해요. 뭐 주민 설명 단계, 정비 구역 지정 단계 요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시고 그래도 조합 설립 단계 이후 구역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서 여기에 정말 내 집 마련 그렇지만 당장 실거주는 어렵다. 요런 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이 또한 지방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달라지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이 한 채도 없다면 첫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1호 대책 이후로 좀 마음이 무겁거나 인서울 내 집 마련은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이라면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 실거주 하실 분들은 걱정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갈 수 있는 것 꼼꼼히 알아보시고 임장을 꼭 가보세요. 가보셔서 진짜 사람들이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 묶여서 손발 다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지 실제로 매수매도 하는지 현장 가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 지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곳 말고도 정리해 볼 만한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가재울 뉴타운도 있고 또 기름 뉴타운도 있고 이렇게 조금 뉴타운으로 주거지로 선호하는 곳 위주로 먼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실거주를 못해도 인서울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매수 가능한 재개발의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 사시는 분 중에서도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지방에 살지만 은퇴 후에 원래 서울이 고향이어서 서울로 돌아올 생각으로 서울에 집을 미리 지난해에 사뒀거든요. 이렇게 집을 미리 사두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의 기회가 있다. 왜? 재개발 빌라, 주택, 다가구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전세 껴있는 것도 살 수 있고요. 또 주인 전세로 현재 살고 있는 주인이 철거하기 전까지 네, 살아달라. 이렇게 계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이사 올 때쯤 돼서는 이주 철거하고 또 새 아파트로 한참 짓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내 집 서울에 미리 사둘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조차도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오릅니다가 60%가 나왔어요. 그리고 초강력 규제 때문에 집값 하락합니다는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보통 사람조차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미룰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십시비로 대책으로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하실 거란 생각에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 제가 우리 수강생들하고 연애연 특강으로 규제가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바로 라이브 열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꾸준히 공부해 온 분들조차도 이 규제에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린 솔루션이 뭐였냐면, 하던 거 하자, 그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는 오늘 내가 집을 사서 내일 대박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야무진 내 집 한 채 잘 마련해서 좋은 입지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 시키고, 그 집이 자산 가치가 높게 성장해줘서 우리 아이 대학 갈 때 또 학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내 노후 자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내 집 한 채 제대로 매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규제 나오기도 하고 하락장이 오기도 해요. 지루한 보합장이 길게 가기도 해요. 항상 상승만 있진 않아요. 우리가 상승일 때 또 좋았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았죠. 그렇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은 못했을 때는 급격한 상승장이 오히려 급격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한 20년 정도 발담고 있다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시장의 사이클들이에요. 그때마다 그 규제에 크게 반응하면서 힘들어하면 내 집 마련 야무지게 하는 그 목표에서 더 멀어집니다. 여전히 부동산 나가보고, 여전히 알뜰하게 살면서 내 집 마련에 들어갈 내 돈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내 똘똘한 집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지금 준비되신 분들, 그 선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정말 좋고요. 아직은 내가 그만큼의 돈도 마련을 못했다. 그럼 지금이 마지막 같은데 나는 망했나? 아니죠. 기회는 또 오거든요. 지금 실망해서 시장을 떠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지만, 다시금 다잡고 하던 공부, 그리고 다니던 회사 기쁘게 열심히 다니고 하던 장사, 사업 또 열심히 하면서 종잣돈 더 열심히 모으면 반드시 나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혼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도록 해요. 제 유튜브 보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또 메시지 들으면서 단단하게 내 집 마련하는 그 여정 함께 가볼까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먼저 무주택자. 계속되는 말이지만 무주택자 뭐가 걱정일까? 청약, 분양권, 기축, 신축,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까지 뭐든 해도 좋아요. 그렇다면 무주택자 중에서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다 정리했죠. 당연히 그냥 무대기로 갖다 드리고 알아서 골라가세요 하면 지나이스가 아니니까. 이제 무주택자분 중에서도 내가 집을 이번에 사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 제일 가성비 좋은 것은 청약. 무주택인데 당장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분들, 무주택 가점에다가 지금까지 쌓으신 가점 있죠? 이 가점 최대한 활용하세요. 지금 청약시장 좋은 곳은 굉장히 뜨거워요.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가 제일 쌉니다. 잘 될 것, 좋은 곳, 물건, 입지, 분별하는 거 공부하셔야죠. 청약이라는 키워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난 가점 낮은데. 추첨제 부활했잖아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가점제도 넣으시고 추첨제도 넣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 분양한 것들 중에서 입주 좀 남아있는 분양권들, 왜 입주 남아있는 거? 그래야지 프리미엄이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니까. 입주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런 분양권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무주택자지만 이번에 집 사면 들어가서 살아야 돼. 아니면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 있지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그냥 내 집 안 살면서 투자하고 월세 살면서 투자하면 훨씬 돈 많이 오르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조금 고생 좀 해. 이런 얘기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2030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돼요. 젊고 짐도 간소하고, 특히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이거나 하셨어도 아직 아기가 없거나 아기가 어리면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이 댓글 읽고 제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제가 50이 넘도록 제 집에서 못 살아봤는데, 여기까지 읽는데 제가 여기 좀 아프려고 한 거예요.
제가 산 옆에 그 집 내가 막 샀는데 오르지도 않고 습기도 많고 막 이렇게 불평 많이 했죠. 그게 막 찔리면서. 맞아요. 집값도 안 오르고 습기 많아서 살기 힘들고 그랬지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한 1년 6개월 되면 다음에 어디 이사 가야 되나,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게 1년 6개월 금방 가요.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없었거든요. 저는 거의 족족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살 곳 알아보는 거, 여기 겨우 적응해서 어느 슈퍼에 과일 좋은 거 들어온지 다 알아놨는데 이랬는데, 그 집값이 안 오르는 그 녀석 안에서 살 때도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내가 이사 가고 싶기 전까지는 아무도 날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데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안정감,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집부터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 좋습니다. 입주장이 코앞인 분양권 하세요. 특히 이런 곳, 입주 많은 동네, 이 분양권 매수하실 때 또 앞에 청약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내 돈 싹싹 긁었더니 이만큼이더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청약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계산기 꼼꼼하게 두드리세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입주할 때쯤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내가 3년 동안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원리금 상환 나는 감당 가능한지 체크하시고요. 바로 입주하시는 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 계산이 쉬워요. 바로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대출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1, 2% 정도 금리가 오를 때 원리금 상환 가능한지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또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입지 좋은데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 너무나 뻔한다. 누가 한강뷰 나오고 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돈 되는 노선 라인에 딱 붙어 있고, 거기다 급행력 너무 좋고, 업무지구 안에 있거나 업무지구로 빠르게 가고 신축이면서 학군지까지 딱 끼고 있으면 좋은 줄 누가 몰라요. 그쵸? 근데 너무 비싸다. 내 돈으로 절대 안 된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기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입지를 고를 때 내가 모든 키워드를 가져갈 수 없으면 나한테 가장 급한 키워드 한 개나 두 개는 꼭 꽂아가는 선택. 그걸 하셔야 돼요. 그 기준 하나 드릴게요. 아직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초등도 아직 안 갔어. 그렇게 어릴 때는 제일 먼저 학군지 키워드를 버리세요. 그냥 초등학교 정도 보내고, 초등학교에 관련된 학원들은 사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원들로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학군지 키워드를 버린다면 신축이나 지하철역, 요 두 가지 키워드에 알맞는 녀석.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도 돈이 부족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군지를 신경 써야 될 나이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특히 6학년, 올해 6학년 들어간다면 이제 중학교 가는 걸 신경 쓸 때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학군지 쪽에 내 집 마련을 하는, 학군지도 이후에 돈이 좀 되고 수요도 항상 있어서 매도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학군지에 내 집 마련하면서 좀 나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내가 지하철을 몇 정거장 조금 많게는 갈아타기까지 하면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학군지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가장 똑똑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골라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강력한 기준 하나 딱 드릴게요. 저라면 전고점을 다 회복한 것보다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한 중간층까지밖에 회복하지 못한 곳을 먼저 볼 거예요. 전고점을 회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프만 몇 개 보면 알겠지만 전고점을 뚫고 나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해요. 그런데 전고점을 뚫기까지는 누가 이번 계약에서 전고점보다 비싸게 계약을 찍고 싶지는 않거든요. 거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이미 끝났어. 매수자가 졌어. 전고점 넘게 찍었어. 그럼 그 다음 매수자는 그 이상으로 쉽게 가고, 특히 지금 정말 극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 매도자도 전고점보다 더 높네? 나 더 받을 수 있나 봐.
하고 더 높게 효과를 내놓을 거예요. 요거 보시면서 그나마 정보점을 좀 덜 회복한 곳에서 내 종잣돈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찾으면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다 죽은 것 같고 지방 부동산 하나도 안 쳐다보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와 웬걸요? 최근에도 해운대 아파트 이렇게 좀 보면 정고점의 중간 이상 회복한 곳이 꽤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서울에도 아직도 전혀 오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참에 정말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해 볼 좋은 기회가 2026년도에 있다고 봅니다. 2026년 부동산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진짜 좋은 포인트 하나 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요게 끝날지 안 끝날지가 요 1월 달 안에 좀 결판이 나요. 그거 나오면 제가 빠르게 영상도 올려볼게요. 아니면 급하면 라이브 켤까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좀 두 개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빠르게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럼 좀 내가 원하는 곳에 급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 놓고 또 임장 가시면 그곳에서 나오는 급매를 만나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그렇게 팔자고 하니 실거주할 사람만 매수를 하게 되고 가격을 자꾸 깎으려고 하면 에이 그냥 가져가 종부세를 견딜만 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매물이 잠길 수도 있다 요렇게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각각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또한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임장을 좀 더 부지런히 가신 분들이 그런 매물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참에 팔자 하면서 평소보다 최소한 몇 천만 원 정도라도 싸게 나온다면 이번에 정말 좋은 가격에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월부터 해서 2월, 3월까지 2026년에만 가능한 기회가 열린다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부동산에 큰 흐름이 있었어요. 2025년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면서 무섭게 거래되고 가격도 무섭게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3월에 재지정했죠. 그리고 2025년 6월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내 집 사러 가신 분들 내놨던 매물까지 걷어들이면서 거래도 폭발하고 627 규제가 바로 터져서 그 무서운 상승세를 일단 정지했습니다. 얼음했죠. 그런데 97 대책에 공급 없는 공급 대책 나오면서 토호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한다는 그 멘트 하나 때문에 다시 집 사러 가신 분들이 많았고 거래도 많았고 시세 역시 다시 무섭게 상승해서 그 다음 규제책 10, 11호 대책을 불러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하다. 수요 억제책이죠. 대표적인 게 3중 규제책,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기다가 대출 규제까지. 대출 최대 6억, 4억, 2억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하는 더 슬픈 건 청약까지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정말 현금이 없으면 내 집 마련 못하는 좀 가슴이 시려요 이 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멤버들에게. 그럼 지금 내가 할 일. 2026년은 그럼 어떻게 될 건지. 가장 강력한 데이터 하나.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도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이 정도 지식 갖고 있다, 경험이 있다, 그럼 저는 내 집 삽니다. 내 동생이 무주택이다? 야, 너 집 사.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서 제대로 집 사보자, 올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인 분은 내 집이 얼만큼 똘똘한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시고 갈아타야 될 분들은 무주택자하고 똑같이 갈아타기 준비하세요. 지방광역시 여전히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끄트머리 군지역하고 붙어있는 그런 곳 아니면 이미 군지역 그런 곳 말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사는 이 광역시에서도 정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지금 정말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방광역시에도 있다. 26년이 정말 기회다. 그렇지만 아무거나 달려가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집에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야무지게 사세요. 늘 말하지만 그 공부 저랑하면 더 좋고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2026년에도 시장은 급변하고 더 심한 규제 나올 수 있어요. 대출 규제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숨 쉬고 손 놓고 아니요. 지금까지 20년 지나오면서 그럴 때마다 다시금 기회가 오고 그럴 때마다 그런 규제 안에서만 가능한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촥 열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 누구에게만 보여요? 비밀의 문처럼 공부하고 늘 그곳에 임장 갔던 정말 알뜰하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갈아타기 할 돈 모으는 여러분에게만 보여요. 그 비밀의 문 2026년에 제가 열어드릴까요? 우리 같이 열어볼까요? 이렇게 같이 2026년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